안녕하세요, 해공호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다소 좀 축소했고 상승 반전하면서 소폭이지만 0.14% 상승 반전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약세가 컸습니다. 마이너스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이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잘 버텨주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은 이미 카카오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시장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 제가 주말 일요일 영상을 통해서 또 핵심적으로 또 이번 주가 핵심 주간이니까 1월 뭐 31일 마지막 거래일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1월 마지막 주간이 이번 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을 앞두고 첫 거래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 그래도 상승 양봉 마감했다는 거, 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거 1.9%나 좀 하락을 했는데 혹시 뭐 다른 큰 변수가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시장 좀 간단히 보면요,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영상에서 HLB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있을, 또 이번 주에 주 초반에 있을 우리 반도체 쪽 수급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우리 갭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갭상승하면서 이들 쪽에서 음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들 쪽에서 양봉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겨 줄지. 그런데 변수가 일요일 날 아시겠지만 난동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수급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여지가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은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라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안정성을 그래도 꾸준하게 좀 되찾아주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갭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는 뭐 시가 대비해서 떨어졌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0.14% 하락했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금요일 대비해서도 그냥 제자리 뛰겠다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진일보 있죠. 몇 보 앞으로 그래도 전진을 했습니다. 0.4% 가량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자, 그러면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가 강세였거나 2차 전지가 강세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2차 전지가 강세였잖아.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가 강세였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 바로 여기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쵸? 삼성 SDI, LNF, 포스코홀딩스, LG엔솔, LG화, 포스코 퓨체엠 투자자분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외국인들이 여기 종목들을 쌍끌이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니까. 기관들, 여기가 외국인이고요. 기관들 보시죠.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여기 LG엔솔, 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을 통틀어서 보면, 와, 오늘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여기 있죠. 2차 전지가 오늘 엄청나게 강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오늘 2차 전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네카우 입장에서도 힘을 내기가 조금은 버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는 다만 온도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약세로 좀 보였죠, 단기간에.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는 시가가 이제 2%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라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니까 사실은 고가 대비하면 한 3% 정도의 이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우리 보유자분들에게는 오늘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 영상을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하이닉스 영상에서 분석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도 오늘 뭐 공격적으로 매도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지금은 어때요?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모호하게 오늘 혼조세 마감했듯이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도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강하게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도 강보합, 네이버는 소폭 하락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 먼저 보면 네이버는 20만원 아래로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 없다.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추세적으로 지금 50, 22평이 몰려 있습니다. 뭉쳐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격도가 좁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좁아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와 같습니다. 이격도가 좁아졌다가 이격도가 위로 벌어지거나 좁아져 있다가 아래로 벌어지거나, 그쵸? 지금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위로 벌어질 거냐 아래로 벌어질 거냐 정도 차이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퐁당퐁당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퐁당퐁당이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퐁당퐁당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봉이죠, 음봉이죠. 그 다음에 양음, 그쵸? 지독하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강하게 위로든 아래로든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횡보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네이버도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는 네이버도 좀 뒤늦게 하기 때문에 2월 첫째 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뭐 네이버보다도 추세적으로는 더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세게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매수 신호가, 화살표 매수 신호가 아주 조기에 빨리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주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5주선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주선 타고 넘어가야 된다. 5선 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선 타고 넘어가면서 크게는 월간 차트 양봉 그림으로 좀 가져야 되고 5선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5선 타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 양봉 전환까지 우리가 기대하자면 우리가 38,500원 5선 넘어가는 그림은 뭐 대략 한 37,600원 7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8,500원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플러스 한 5.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 없이 잘 유지해주면 우리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증시가 잘 유지해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두 번 정도 더 뛰어 올라가면 카카오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점에서 여기 38,500원 한 5% 남짓되는 이 가격까지 이번 주에 못 올라가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성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제 4거래일 남았죠. 4거래일 동안에 38,500원까지 좀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위로 올려놓고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말일 31일도 있습니다만 뭐 최대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뭐 31일은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일 정도까지 38,500원 정도까지 강하게 갖다 붙여주기를 우리는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두 종목은요, 지금 이번 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5주선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자 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가 언젠가요? 12월 16일. 자 여기부터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2, 3, 4, 5 그쵸? 5주째 이렇게 5선을 테스트하면서 못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 주에 요 5주선을 넘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예, 바로 우리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있을 31일은 사실은 뭐 날짜상 따지긴 좀 어려우니까 2월 첫째 주로 봤을 때 2월 첫째 주 네, 좋은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카카오도 다시 한번 세게 38,500원 넘어가면서 4만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넘겨볼 수 있는 그런 또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정리하자면 투자자분들 우리 반도체 쪽이 슬슬 이제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반도체 일부 장비 주식들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장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반도체 쪽이든 뭐 제약바이오 쪽이든 또는 2차전지 쪽이든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확률상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아직은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주 초반 이르면 오늘과 내일 정도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이에 하이닉스가 그러면 정말 고점 잡히면서 단기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또 다시 치고 나가는지 삼성전자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을 좀 크게 내려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받아주죠. 여기서 계속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52,700원은 연간 시가 가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큽니다만 큽니다만 일시적으로 삼성전자도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네카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가지고 막 SK하이닉스가 막 4%, 5%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물론 우리 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파티죠. 엄청 좋은 일이겠지만 일단은 네카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너만 올라가지 말고 나도 좀 올라가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야 SK하이닉스 너 혼자 4% 5%씩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되 한 1, 2%씩만 올라가. 삼성전자 너 올라가더라도 한 1% 정도씩만 올라가라 이거야. 그러면 네카우가 3% 4%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또 와장창 빠져버리면 투심이 또 안 좋기 때문에 네카우 입장에서도 반등 강하게 또 치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과 또 목요일로 가면서 각각 이벤트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에 대한 언팩 행사가 미국에서 개최가 되고요. 22일 날 수요일입니다. 미국 기준이니까 한국 날짜로 이벤트가 약간 기사화가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려면 23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로 가면 우리 목요일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금요일 날로 가면 뭐 현대차라든가 또는 기아, 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이런 등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막 이어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수요일 목요일로 가면서 고점 잡히는 건지 아니면 수요일 날로 목요일 날로 가면서 시세가 더 나가는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더라도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반도체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네카우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등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차가 본격적으로 오늘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변화 또 순환매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의 이 시기를 좀 더 우리가 며칠 뒤로 좀 돌려보면
우리 카카오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바로 핵심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